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한 10여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음 영상을 22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에 더 큰 국회로 힘이 와서 됩니다. 소통관에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 언론 중재법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언론 재갈법이고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여권은 이걸 그렇게 국내외 반대를 무릅쓰고 꼭 통과시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그 검찰 자기들은 개혁이라 하잖아요. 예. 그하고 이게 똑같다 보면 돼.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 이 말은 이제 그 언론의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거기에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근데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피해 본 거는 이게 우리 우파들. 그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게 자유우파 200여 명이 수사받고 이게 초토화됐잖아. 예. 그래놓고 이게 그 검찰이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 그쪽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온갖 탄압하면서 이게 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검수완박. 이게 검수완박이잖아요. 예. 그걸 개혁이라 그래. 자기들이 다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할 차례 되니까 수사권 없애버려. 예. 이 언론 개혁도 그래요. 자기들에게 한참 야당할 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정권을 괴롭히잖아. 이때 이용 다 해먹고 이제부터 언론들이 비판은 전부 이게 살아있는 권력. 예를 들어 이제 뭐 조국이부터 윤미향이부터 문재인까지 이런 게 비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언론이 비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이 권력을 비판 못하도록 이제 그 재갈을 물려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제2의 검찰 장악 음모 이거하고 이게 똑같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권이든 임기 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내재해 있던 권력 비리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또 알고 있었던 비리들을 은밀하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지금 터져 나올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 또 뭐 길게 보면은 문재인 퇴임 이후까지를 겨냥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고 봐야 하는데 예. 거기에 더 가관인 것은 조국이라든가 이상직, 김의겸 이런 사람들은 다 비리를 저질러 갖고 법의 심판을 받았던가 여론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장서고 있어요. 제가 이게 좌파 뭐 애들 대깨문들 좀 만나보면요. 예. 전부 그래. 조국이는 이게 정말 그 평생 이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가짜뉴스에 당했다고 탄압에 조국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이는요. 평생 이게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짜뉴스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손혜원이 있죠. 손혜원은 이게 자기 전 재산 바쳐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온갖 게 다 했는데 가짜뉴스에 당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문준용이 같은 아들도 정말 이게 실력이 뛰어나가 세계적인 이게 아티스트를 갖다가 가짜뉴스로 해가지고 완전히 코로나 지원금 다 쓰러간 것처럼 이게 좌파들의 심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게 모든 게 가짜뉴스 탓이야. 근데 그런 저는 이게 언론의 자유가 없었으면 이게 다 진실이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조국의 파렴치함, 윤미향의 파렴치함, 손혜원의 파렴치함, 문재인 일족의 파렴치함 다 묻혔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언론 개혁이요. 제가 항상 말하자면 이게 두 가지로 저는 절차하고 내용을 봐야 돼요. 예. 절차는 이게 안건 조정위가 여야 3인씩 하죠. 예. 김의겸이가 이게 야당 후보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안건 조정위원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3대3이 아니고 4대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이게 저는 제일 앞장서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김의겸이가 이게 야당 안건 조정위원을 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야 3대3을 했다. 이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국민을 뭐 탄소 중립법안은 윤미향이가 또 야당 몫이더만. 예. 이게 말이 안 되고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가붕개로 보는 거예요.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는 생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요. 뭐 자기들에게 그 악법을 다 뺐다고 하지만 실제 조국이가 뭐 서울대 교수다 이런 경우에 그 징벌적 배상
조국이도 해당됩니다. 예. 이 말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정치인은 못할지 몰라도 그런 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징벌적 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 몇 명은 뺐다 하지만 그쪽에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 세계 언론만 징벌적 배상하는 나라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이 미국도 있고 이게 있는 나라는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모든 분야에 다 징벌 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언론만 징벌 배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콕 찍어서 하는 것은 딱 이번 경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이 없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잘못된 게 언론입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가장 부패한 게 언론입니까? 왜 언론만 5배를 물어주느냐 말이에요. 대기업이 뭐 잘못할 때는 그냥 한 배만 물어주면 돼, 손해만큼. 예. 그러니까 언론만 이렇게 저는 5배까지 이게 그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이게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잖아, 오버라는 걸. 예. 이걸 이게 실제는 4가지 경우 해가지고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거기에 해당돼요. 허위로.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모두 게 언론에서 너가 고의 중과실이 없었다는 걸 너가 입증해라. 예.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언론사가 이게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 책임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말이에요. 이게 유례가 없거든요. 또 그런 경우는 없죠. 일반적인 고소 사건에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입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뭐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뭐 이런 거 아니 사회적 영향이 크면 이게 많이 주면 조중동만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1호 신문은 5번 해도 얼마 안 주고 조중동만 이게 엄청나게 배상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지금 법입니까? 법리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 법은요 전 세계 언론단체가 다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변협단체 다 비판하고요. 오죽하면 이게 그 정의당까지 다 비판합니까? 예. 정의당까지. 따라서 이 법은 어떻게든 저는 막아야 된다 봐요. 그런데 뭐 저는 조국이라든가 이상직이 뭐 정청래 뭐 이걸 앞장서서 미디어 특위위원장인가 하고 있는 김영민 이런 사람들은 좀 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앞장설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거기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의원. 이 언론에서 가장 덕을 보고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디딤돌 삼아갖고 정치적인 출세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징벌법에 물꼬를 터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 시절에 그 동아일보 후배인 윤영찬 의원을 시켜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이니 뭐 이런 것을 발의를 해갖고 또 거기다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거기서 물꼬를 텄는데 본인이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내가 기자로 있었다면 그거 찬성할 것이고 시민들이 언론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하나 준 것이다 하면서 적극 찬성하더니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의 기자회견을 하니까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네요. 이 양반이 정말 언론인 출신인지 아무리 대깨문한테 표로가 급하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옛날에 로마식으로 그 카이사르 예. 식으로 하면 이게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너마저 그랬잖아. 예. 요즘 이게 언론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너마저, 이낙연 너마저 이런 게 비판이 나오고요. 저는 이낙연이는요 한마디로 이게 그 표의 양심을 팔았다. 표에 대깨문들 있잖아. 예. 표 때문에 양심을 팔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의겸이 있죠. 예. 김의겸이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뭐 선임 기장 했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최순실, 최서원 씨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뭐 K재단, 미르재단 그 할 때 K재단 있잖아. 예. 그게 뭐 이사장이 마사지사가 됐다. 자기가 그걸 썼잖아요. 만약에 지금 같이 자기가 그 언론사 할 때 최서원 씨에 대해 쓴 거 있죠. 이걸 이게 징벌적 배상 들어가면 자기는 5배, 한겨레 신문 망합니다. 자기도. 자기가 이게 가짜뉴스 쓴 게 한두 개입니까? 의용 기자가 정권에 납할 수가? 따라서 저는 김의겸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자기가 흑석성생할 때 그 흑석동 투기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나는 말이야, 이거 진짜 정당하게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이게 투자를 했는데 언론에서 가짜뉴스로 자꾸 투기했다 해가 내가 피해봤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본인이 진짜뉴스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문제고요. 아마 윤영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표 때문에 하니까 양심을 팔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아주 뼈 때리는 직격탄을 날렸는데 내가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하는 짓은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아무 다름이 없다. 하는 짓이 똑같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특히 대깨문들. 이 사람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탈레반에게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는 바로 조국이다. 조국이야말로 이 나라의 재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하는 짓이 그 막무가내로 설치는 필리핀 두테르테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낙연이 하는 짓이 이제 그 푸틴이나 두테르테 또 한국도 있잖아요. 문재인이 하는 짓이나 똑같고요. 북한 더 있죠. 김정은. 지금 이게 이낙연이 하는 짓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푸틴, 뭐 두테르테, 그다음에 김정은, 그다음에 중국으로 치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그리고 이게 조국이가 이 나라의 재앙이 되고 앞에 문자가 빠진 것 같아. 문재앙. 이게 원래 재앙이죠. 정말 조국이나 저는 이게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정말 이게 양심이 있으면 지금 이게 미국에요. 수정헌법 1조가 언론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 했냐? 토마스 제퍼슨 있잖아. 이분은 이제 그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그만큼 이게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독재예요. 그렇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뭐 이낙연이나 또 이게 어떤 후보는 뭐 20배를 올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그 언론을 말살하는 이게 바로 저는 장기 독재 이걸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데 얼마 전 기자협회 창립총회에도 보낸 그 축사에 보면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이렇게 했고 그 이전에도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등 언론 자유를 그렇게 보장하고 확장에 앞장설 것처럼 얘기를 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걸 쭉 이렇게 나열해 놨던데 그런 사람이 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도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영어로 none of my business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제일 심한 게 그 산케이 신문이죠. 일본 산케이 신문이 그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하고 미래인 거 아니냐 이 보도를 했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고소했잖아요. 재판회가 무죄 나왔죠. 그때 야당 문재인이가 그렇게 일본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 산케이 신문 기자편 들더라고. 이게 언론 자유 아니냐?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래했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일본이 기자가 폈는데 그 일본 기자를 편들고 있어요. 그게 언론 자유라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잖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무조건 뭐 박 대통령이나 우리 우파 쪽에 언론이 공격하면 무조건 이게 언론 자유고 자기들 비판하면 이게 탄압해야 되고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유분수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래 봅니다. 엄청나게 자충수가 되려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언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볼 때 문재인가 이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한겨레나 경향도 내심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 볼 거예요. 최소한의 언론이라면. 그 다음에 KBS나 MBC 있죠. 이쪽도 이게 노조가 장악한 뭐 YTN이나 노영 방송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물리면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장기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자충수를 둬가지고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따라서는 이번에 날치기 한번 해봐라 이거지. 날치기 해보면 이게 국민의 저항뿐 아니라 언론의 저항도 엄청나게 클 거고 그건 이게 보수 진보 언론 막론하고 정권에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정의당처럼. 저는 엄청난 자충수를 놓고 있다. 자살골 이래 봅니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은 뭐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또 결사 저지를 하겠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래 우선 뭐
국민의힘이 103석을 가지고 결사저지를 하고 거기에 180석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해봐라. 그러면은 4.7 재보선 꼴이 날 것이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그 분위기가 내년 대선 선거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게 또 이번 대선에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가 속으로 강행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정치적 덕실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젠하워 미국의 그 우리 2차 대전 때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예. 항상 아이젠하워가 항상 하는 말이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거는 덩치 크기가 아니다. 싸우겠다는 게 투지가 중요하다. 투지가 중요하죠. 그게 덩치는 저 180세 우리 백내성인데 어떻게 하냐. 자꾸 이게 좀 의석 타령 좀 하지 말고요. 예.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투지 있잖아. 투지를 가지고 싸우고요. 정의당도 이게 반대하니까 연대해가지고 정의당 의원이 싸우듯이 제대로 한번 맨발 벌로 한번 이게 신발 벗고 한번 제대로 싸우면 저는 이제 의외로 뭐 통과를 끝까지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이게 날책이 부당한지를 국민들한테 생생하게 알려주고 예. 또 이게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언론 탄압하는 후진국이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 정치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저는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 맥없이 무너지면 안 되고 저는 이게 이준석이가 이럴 때 바로 앞장서란 말이에요. 자꾸 이게 가서 90도로 뭐 굽신굽신 하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대표직을 걸고 한번 이렇게 투쟁해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너무 겁내지 말고 이런 때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비판 언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야당이 결사저지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선진화법이 무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정권 교체가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해서 교체가 되면은 이런 언론 앞부분 반드시 또 개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투쟁을 좀 해주고 그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